안녕하세요. 두피 연구가 권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조만간 저의 근황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니까요, 최근 들어 탈모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듯해 보여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 좀 드리려 합니다. 탈모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전히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은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탈모약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뇨기과 의사들은 탈모약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탈모약을 먹지 않고서는 탈모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분들은 더더욱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탈모약을 먹지 않고도요,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약을 먹지 않았는데 탈모가 개선되신 분들의 그 경험담들도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주장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약을 먹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사실관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너무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나머지 먼저 저의 근황부터 좀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 영상을 먼저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총 3분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김찬우 원장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돈건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원장이신데 그 림프 청소, 혈액순환을 통한 탈모 개선을 소개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아 해당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할 정도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김찬우 원장님이 생각하는 탈모의 원인을 보면요, 모발은 혈액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모발이 자연스레 위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김찬우 원장님은 여기서 림프를 언급하십니다. 림프라는 것은요,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인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들, 그런 큰 노폐물들을 운반해서 심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혈액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과 림프는 서로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림프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큰 노폐물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 역시 금방 좁아져서 주위 세포에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혈액 공급과 림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육의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김찬우 원장님이 강조하신 것은 운동과 탈모는 연관이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 역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안 되어서 주위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DHT 호르몬과 같은 이 탈모인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찬우 원장님은 탈모 치료에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근본적 치료가 우선이다, 이 점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림프가 이미 막혀 있는데 이를 그냥 두고 DHT 호르몬만 줄인다? 과연 올바른 치료 방법일까요? 오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최상의 탈모 개선 방법이 단지 운동과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모든 병의 치료 방법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중요한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질병의 근본 치료는 우리 인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정상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도 단지 차선책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탈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김찬우 원장님은 앉아서 하는 운동과 머리로 직접 혈액을 전달하는 운동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최정아 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참고해 보면 되는데요. 이분의 방법을 살펴보면요, 특정 브랜드의 어떤 두피 세럼, 즉 앰플을 사용하여 머리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8개월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해당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많은 후기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앰플이 뭔가 머리를 나게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일까요?
이 앰플 사용을 김찬우 원장님의 이론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두피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네, 혈류량이 부족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두피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두피층은 매우 좁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딱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를 김찬우 선생님은 운동과 헤드뱅잉, 측두근을 발달시키는 것, 이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두피는요, 마치 오랜 기간 압착되어 있는 스폰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비집고 들어서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것은 두피층을 다시금 넓혀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콜라겐인 것입니다. 이 콜라겐이 형성이 되어야 혈관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런 콜라겐 생성도 물론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잘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콜라겐이 빠져버린 두피는 영양분이 없는 토지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래에서 힘겹게 영양분을 퍼올려서 두피에 영양분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사라진 콜라겐을 생기게 해야 한다면, 그러기에는 이미 혈류가 좁아져 있는 두피이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혀버린 혈관이 다시금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피 아래가 아닌 위에서 콜라겐을 쉽게 형성하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항산화 성분이 더 가미되어 있다면 혈관과 림프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정아님이 추천하신 제품도 이런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형성이 매우 잘 되는 인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앰플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혈관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 번째로 두피 세럼, 앰플 사용으로 콜라겐 형성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네, 이 솔루션을 다 적용한 사례가 바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박성광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도 자신만의 탈모 루틴을 소개하여 지금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전 탈모 때와 비교한 사진을 보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모가 개선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탈모 관리 제품을 사용하지만 특히 두피 앰플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성광님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혈관과 림프 순환을 가져왔고, 동시에 두피 앰플 사용이라는 두 가지의 솔루션이 이렇게 풍성한 모발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탈모의 주범이라 알려진 DHT 호르몬은요, 우리 인체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약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는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우리 몸의 이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분명 약을 먹지 않고도 탈모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피연구가 권 대표였습니다.